요 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을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 거 잘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엊그제죠.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그 뉴스공장 그리고 장인수 기자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뭐 보니까 총리가 올린 글인가 봐요. 이거는 제가 김민석 총리 페이스북 들어가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대 연합론자, 당원 주권론자, 수기 민주주의론자로서 신념을 오래 키워오며 때론 당을 흔드는 사쿠라와 체포동의안 가결의 협잡과 계엄의 음모와 맞서 앞서 싸웠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면 늘 떠올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반민주 세력과 싸움에서 먼저 집중하고 그러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아라. 고군분투하며 국정 지지율을 지탱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혼자 지나치게 힘드시지 않도록 더 각성하고 노력하며 국정과 당정 관계에서 중심을 지키며 전력을 다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와 있어서 죄송하지만 성과를 만들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이게 뭐야? 마치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글처럼 보이죠? 또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들의 반응도 보내주셨는데 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 SNS 글도 헉 하는데 이걸 이렇게 무리 지어지는 거야. 이건태 의원까지 샤아웃 하니까 이제 막 이제 공치모 인원들부터 해가지고 막 다 글을 올리고 저렇게 이제 하나의 꾸러미 세트가 돼요. 그러면서 그래 이거는 시그널을 주셨다. 직접 주셨다. 우리가 뉴스공장과 막 이런 것들을 처단하러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우 씨는 어떻게 해석돼요? 우선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래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세형 그쪽 거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태 의원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요즘에 뭔가 또 이슈가 있었었나요? 이게 맥락상 만약에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다시 나와가지고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하면 판결 나왔어요. 유죄 이제. 판결. 근데 이거는 맥락상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제 아무런 맥락이 없이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겨냥해가지고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조폭연루설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거든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나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유죄 판결이 났는데 사실상 몰랐잖아요. 그거 재판과 관련돼서 유죄 선고가 나왔다. 우리 정치를 다루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건태 의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장동 원래 변호인이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사실 원래 SNS에 올리는 글은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는 많이 해요. 왜냐면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있는 그대로 항상 보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폭 연루설 그에 대한 이제 오해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안에서 눈에 띄는 점. 사과는커녕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추후 정정 보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 정정 보도는 고사하고 크로스 체크하거나 팩트 체크한 사실 보도조차 없습니다. Say something what? 지금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반대로 읽히는 게 뭐 대부분 지금 막 뉴스공장 장인수 기자 뭐 이런 거 때리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일침이지. 왜?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보도를 쓴 언론들, 그리고 정정 보도도 안 한 언론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폭 연루설을 확대해서 날랐던 언론들, 너네든 뭐가 다르냐? 전 약간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우리 대호 기자의 해석이 뭐 맞을 수도 있겠으나 우선 저는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이다. 저는 이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저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게 네.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오늘 여러 그 방송을 다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저는 유튜브든 메인 언론사든 일간지든 뭐 니들은 달랐냐? 약간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채팅창에 대호씨 너무 긍정맨이라고. 그래서 봐보세요. 저 밑에 그러면 이건태원 샤라웃은 뭔가요? 이건태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거는 이제 맞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제가 됐던 거는 공소 취소잖아요. 음. 제가 보는 지점은 저거예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딱 써 있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일 반대로 열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장인수 기자의 그러한 취재 발언 내용으로 인해서 제일 난처해진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내용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잡으려고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겠죠.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소 취소를 정말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무언가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걸 못하게 됐잖아. 그래서 다른 방송들 보니까 뉴스공장 때문에 공소 취소 못하게 생겼어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왜 화를 내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뉴스공장에서 그런 게 있었든 없었든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오해받는 상황이 난 존재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So 김용 전 연구원은 대법심으로 따로 분리돼 있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민영사상 소출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받지 아니하고, 그럼 공소 취소하면은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데 어쩌면 지금의 이 친명들이 본인들의 이번 당권 앞으로의 대권 싸움에 있어서 김용 전 연구원한테 접근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흔한 성남파 라인, 뭐 정성호, 정진상, 김용, 김현지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친명 라인들이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앤드 송영길 의원까지 그러한 모임새가 난 보인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 모임이 정확하게는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공소 취소를 하면 유일하게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을 관리했었던 당에서, 그래서 공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진상 실장 측근 구하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시점에서 보면은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김동완 의원도 그리고 이건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뭔가 정말 그러한 측근을 구함으로써 자기들이 친명과 그걸 조직을 확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걸 못하게 됐으면 화가 날 법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쁘단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작 기소로 잘못 지금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잘못된 조작 기소로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다른 사람들 이재명 정권에서 다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공직자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제도와 정책을 관철시키면서 정작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조작 기소에 묶여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소 취소 이 부분이 계속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소 취소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도 공소장 내용 같죠. 별건 많죠. 공소 하나 취소하면 또 다음에 별건으로 넣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는 부분들이 하고 취소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자꾸 다른 주변에서 당이든 누군가 해서 이거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가면 난 안 된다고 봤던 거야.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든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애써주신 거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지우 씨가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아니야.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의는 이제 대호의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우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는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의 지금 대장동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 될 건 맞아.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돼. 하지만 대호가 말한 것처럼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동시에 지적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면서 그래서 그건 것 같아.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것이 정진상 실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김영 실장 중심으로 이제 세력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세력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과연 송영길 대표 1심 선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왔는가?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갔거든요? 왔나 안 나?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2심 선고처럼 많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2심 선고 때 왔었던 국회의원 분들이 누구야? 다 공치모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야. 요번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진짜 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주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라는 것이 정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한 프리즘이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걸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따로 세력화해서 만드느냐. 지금 당장의 본인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보기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실력으로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일을 잘해서 실력으로. 그러면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세력화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 선거 때는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몇 명 없었어. 기자도 많지 않았는데 뭘. 그때 아무도 없었어. 송영길 대표 말하는 거야? 아니 이화영 평화부지사? 사실 그러려면은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 거도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좀 있거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판단을 그치. 다시 받아야죠. 이거 연결되잖아. 같은 내용이라서. 근데 그때도 없었거든요. 뭐 일단 그래서 진정성에 대해서 믿기는 힘들지만 이번에 아까 지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안 들어오고 선고도 안 들어오고 송영길 재판, 이화영 재판, 선고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도 없었어. 요 근래에 송영길 대표님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갔단 말이야. 그날 설 직전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보면서 모인 사람들이 어째 멤버들이 합당 반대파, 근데 공치모파 이쪽 라인 사람들이 다 갔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였나요? 김용 씨 측근 옆에도 또 다 붙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콘서트부터 해서 쭉 다 보고 있어요. 그 현장들을. 그런데 이제 또 지난번에 나왔던 게 계양을에서 한번 기억나죠? 저랑 이야기했던 거. 이 기억나요. 계양을에서 김남준 대변인이냐 뭐 누구냐 송영길 대표냐 뭐 연수구로 보궐라면 글로 가야 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김남국 대변인이었나요?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삼고 초려해서라도 송영길 대표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성남파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말은 친명이지만 친명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이걸로 진짜로 굳히기, 새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그 과정이라고 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라인을 살리는 거야. 그 과정에서 공소취소 이야기들이 오갔을 확률도 난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가고,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 자기들이 새를 만들고 정치 활동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 나랑 같이 오랜 시간을 해왔던 사람이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뭐 이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미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있죠. 한편으로는 잘 좀 해결됐으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 같긴 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인이 많이 당해봐서 알잖아. 압수수색 수백 번 당해봤자 압수수색 한 번 하고 끝냈어요? 아니죠. 다음 날이면 없던 것도 만들어갖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단 말이야. 수백 번 해서 수백 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그래서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인 것 같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가 봤을 때 그 이상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는 그냥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관련된 글을 쓰더라도 거의 비슷한 결의 잘 부탁드립니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따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또 송영길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반대로 공치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사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맥 정치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라는 정치인 자체는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최강희 의원이 그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이렇게 공격당한 이유가 하나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 경조사면 찾아가가지고 결혼식도 한번 참석해야 돼. 아니면 그 장례식장도 한번 참석해. 이러면서 라포가 형성되면서 막 밀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어. 그렇다 보니 송영길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 나와서 무죄를 받고 지금 다시 민주당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치모라는 세력과 지금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치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등등 나오잖아요. 송영길이라는 인물이 활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에서 삼고초려해서 모셔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지금 보니까 개항을 해서 저기 뭐야 김남준 대변인도 측근으로 알려진 이재명 그 측 정부의 황태자 그만큼 가까운 사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항을 해도 지금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이재명 측근파를 중점으로 한 친명파 라인에 대한 세력 구축이 나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홍익표 정무수석도 어제 그 경공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간 사람 사실 저예요. 그 왜 그러겠어? 내가 진짜 불가피해서 못 나갔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건 아니겠죠. 지금 공격이 이뤄질 때 의도하신 건지는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때다 싶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경공 안 나가는 사람 나도 있어요라고 발 담근 것 같아. 아니 생각을 해봐. 청와대에서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국무총리는 당연히 김어준 공장장을 싫어하겠지. 자기가 당권에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같이 일 보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일 보는 사람들. 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들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 나누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안이 이 유튜브만 문제가 아니라 당은 당대로 갈라치는 사람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 안에서 갈라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행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빌미를 주는 메시지가 너무 열받기도 해요. 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이 왜 그러냐 봐봐요.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뉴스공장이 어떤 채널이고 어떤 진행을 하고 어떤 역할들을 해오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기회에 좀 그래, 반 좀 죽여놓자.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고 있겠죠. 그죠? 나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자꾸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반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야, 이쯤 되면 대통령 의중이 맞는 것 같은데 그만 희망회로 그만 돌립시다 대호씨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아. 지금 대통령이 글을 쓴 거야. 검찰개혁도 정부안으로 간다고는 안 했어. 물론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 관찰하고 싶은 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두가 나서가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푸시업을 밀어붙이니까 더더욱 그게 대통령의 뜻이 맞는가 확인하게 되고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결여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앞단의 환경을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왜? 청와대 정부에서 그런 메시지 내죠. 그 주말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빨 나왔던 거 다 까먹으셨어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바로 다음도 아니야. 5일 있다 나왔지. 경로 아니다. 경로라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표현 쓰지 말아라. 다 두드러 맞고 나서 왜 5일 뒤에 나왔는지 난 이해 안 간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처럼은 바로바로 제깍제깍 내는데 왜? 누군가는 두드러 맞는데 일부러 보고 있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 내에서 국회는 국회 내에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내에서 자기들의 지금 권력 싸움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지세 만들지 말래? 당권 싸움 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래? 그런데 그 권력을 그렇게 쓰다가 잘못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잖아요. 그게 이재명 정부의 최대 리스크야.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공소 취소 이야기 나온 거에서 왜 이렇게 반발을 해요? 들이받아서? No.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오해받을 수 있다는 소지를 본인들이 아니까 빨리 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거세게 공격하는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정성호 장관이 조상호 정책부장관이 검찰들 만나서 연수 가서 법무부 검사들한테 잘못된 기소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 근데 딱 보니까 옆에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87인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취소해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검찰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오해를 자꾸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로 가정을 해서 딜을 했다고 쳐. 그럼 돌릴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거거든. 그런 걸 못하게끔 계속해서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지금 혹시 알게 모르게 권력을 사용해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가검증 해보셨나요? 셀프 체크? 그런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선택하는 자리도 맞는데 조정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A라는 안이 있고 B라는 안이 있으면 그래서 과거에 그 X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한번 잘 토의해보라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으면 단 한번 토론해보고 토론을 잘 해봐라. 그리고 협의안을 가져와라. 저는 이렇게 계속 사실은 느꼈거든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합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근데 합당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사실 정부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대로 된 합의가 있었는가. 왜냐면 법사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된 합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치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통령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합당의 반대는 누구를 위한 거? 대통령을 위한 거. 그리고 누구의 의견?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본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가 거의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찬성하는 방향이 사실상 합리적으로 맞지 않았었나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대통령의 의견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합당과 관련된 논의, 정책, 그리고 검찰 개혁안의 정책, 대통령의 의견이 왜 그렇게 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합당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의견이 중요할 수는 있는데 검찰 개혁이 정부안이 맞냐 아니면 법사위안이 맞냐 이거는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정책을 딱 놓고 봐가지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가? 지금 현재 검찰이 잘 못했으니까 이거를 고치자는 거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 정책 놓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수사와 기소는 떨어뜨려 놔야 돼. 뭐는 이거는 안 돼. 왜? 과거에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 개혁해야 돼. 이것만 놓고 봐야 되는데 왜 계속 중심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간지 나는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뭐 과거에 실패했었던 조국, 실패했었던 문재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개혁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그분들이 아니 당신은 그 이준석 때 뽑혀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거에 대한 발언권이 있느냐. 그리고 왔다 갔다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반대로 문재인 정권을 끌고 와가지고 너네 실패한 주제에 너네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책만 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 나간 거 보셨어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지 오늘 분위기 보셨어요? 검찰 개혁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가던데요. 보셨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집회 나가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했던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개혁 무슨 검찰에 그냥 신들린 종교 신자들처럼 표현하고 있던데 그게 원하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우 씨 얘기를 듣다가도 열받는 점이 뭐냐면 토론 치열하게 하라고요? 정부안 강제로 들이밀고 당이 받는 게 토론이에요? 무슨 토론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토론을 했는데요? 정부안은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냅다 들이밀고 당에서 빨리 의결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는 게 토론이에요? 권력을 이상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잖아요. 내가 오늘 집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 마음의 모멸감을 엄청나게 느꼈구나. 다 이재명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검찰 개혁만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집회에 나가는 내 자신이 말을 못 하는데 뭐랄까? 자기가 약간 정신병자들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나도 이재명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검찰 개혁 때문에 난 여기 나와 있는가?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았어. 토론에서 좋은 내용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그냥 정부 안으로 몰래 밀어 들이붓다가 그냥 걸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 뜻하는 친명 라인들 나온 거고 그 과정에서 이때다 싶어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 나온 거고 그 과정에서 다음 당대표 하고 싶어가지고 당권 싸움 대권 싸움 하고 싶어가지고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사람들 두드려 팰라 그러고 그게 토론이에요? 지금 제가 진짜 오늘 보고 걱정돼서 그래요. 오늘 집회도 지우 씨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많이 나왔죠. 나가고 싶은데 아직 마음속에서 거기까지는 나가고 싶지 않다. 잘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아직은 조금 더 믿고 지켜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싶어서 이상한 눈초리는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태반일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방송하기 전에 웃으면서 하자 그랬잖아. 여러분들 힘들 때 웃으면서 하는 게 또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진지하게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집회를 다녀오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이 가슴 졸여하고 가슴 아파하고 과거에 함께 싸웠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게 저희한테도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지우 씨가 이렇게 소중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마에 잠식됐었어요. 악마가 들어갔다 그래. 나왔어. 정신 차립시다. 제가 한 말은 잊어주십시오.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있어? 악마가 좀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아니 그게 있어서 이제 웃으면서 잘 봐야 돼요. 이때다 싶어서 또 참전하는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솔직하게 겸손 뉴스공장 질투 나죠. 왜 안 나겠어요. 나도 질투나. 자기들은 질투로가 생각을 절대 안 할 거야. 왜? 저도 그러거든요. 솔직히 국내 뉴스 꽉 잡고 있지. 거기다가 뭐도 해. 음악도 해. 패션도 해. 뭐 문화도 해. 철학도 해. 그것도 해외 국제 뉴스까지 해. 우리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 하는 사람 없을걸? 그게 뭐 애매하면 괜찮아. 근데 오늘날에 많은 무수히 공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때문이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너무 월등해. 그래서 짜증나. 그런 분들 있을걸요? 근데 참 이 바보 같다. 음. 왜 바보 같냐? 제가 진짜 엄청나게 이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김호준이 진짜 이번 계기로 더 앞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서 마지막 계기로 저는 이제는 민주진영에 대해서 제가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떠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연 김호준 총수를 공격했던 그리고 유시민 작가를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나는 안 간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처음에 이케아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가구 공장 다 망한다 그랬어. 한샘 이런 데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이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 전반적인 가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왜? 파이 자체를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평론계에서 김호준이라는 인물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내 개인적인 평가지만요.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해준 그러한 파이를 늘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 자체 파이를 늘린 거예요. 진짜. 그런데 욕심 지금 가지고 아니야. 혹시 몰라요. 시청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지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반대로 나는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김호준 같은 사람 끌어내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쁜 정치인들, 나쁜 방송인들을 다 쳐냈어. 그리고 본인이 정치인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성장해가지고 정치인 되시는 분들은 정치인이 되더라도 재선 못한다고 봅니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진짜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야지 올바른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사회고요. 제가 요 근래 제가 방송들 보면서 이유를 알았어. 왜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지 알았어. 겸손 방송 제대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뉴스 공장을 평론하고 있으니까 열받아 죽지. 그렇지. 민주당 애정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평론해야 되는데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론하니까 열받아 죽는 거야. 근데 그 원리를 알았어. 왜? 제가 지난번에 나갔는데 갑자기 거의 국민의힘 주제가 대부분일 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상황을 모르진 않아. 매일 방송하면서 뉴스를 팔로우 해놓은 게 많다 보니까 주제 모르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애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평론이 어떻게 돼? 망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내가 국민의힘 관련된 파트는 내가 대답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한두 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질문의 귀결이 그렇게 되니까 미안하더라고 오히려 내가. 그래서 잘 민주당 것만 대답하고 싶은데 똑같구나. 지금 많은 곳에서 뉴스공장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을 하니까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평을 하니까 당연히 저런 평이 나오지. 차라리 저희 불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소개해드릴게요. 뉴스공장 한 달 딱 쉬러 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뭐 쉬러 가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 파이가 커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 20-30만 되는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눈 떴는데 들을 만한 거 없이 어슬렁 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세요? 아침부터 댓글창 막으러 다녀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노로 치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도 안 해봤죠. 아침부터 20만이 이렇게 막 30만이 다른 채널 들어가서 우리 총수 이렇게 만든 새끼 누구야? 너지. 너도 그랬지.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 모든 영상과 라이브 채팅창 댓글 닫고 살아야 될걸요? 구독해주면 되지. 너 망하는 거 내가 두고 보겠다. 멤버십 가입하면 되지. 왜 그걸 생각을 못해요? 사실 지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욕을 앞에서 고소고발 포함해서 담아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왜 못 봐요? 그거 없어지면 그 분노가 분산되거든요. 그건 막아낼 자신이 있어요. 야, 오늘도 봤는데 그 집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김어준, 유시민 공격할 힘 있으면 이 새끼들아 검찰개혁 한마디라도 써라. 그 얘기 많이 들어. 그 분노를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그 위로할 생각을 못하면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맘먹고 그렇게 해봐요. 죽어, 진짜. 이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놀고 싶은 사람들을 극단으로 절대 가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유혈 사태를 막아야 돼. 간디도 뭘 막아야 된다 그랬어. 유혈 사태를 막아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런 겁니다. 어이구!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